박준영 변호사는 억울한 소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로 결심합니다. 방법은 재심뿐이에요. 이미 재판까지 다 끝났으니까요. 근데요, 말이 쉽지 재심이 쉽겠어요? 법원이고 검찰이고 자기들이 과거에 이미 내렸던 판단을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일인데. 이 사건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 진범이 있으니까요. 법정에서 증언만 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육성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설득이 된다면 만나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열일 제쳐두고 박변이 진범부터 찾아 나섭니다. 진범의 연락처를 구하고 전화를 했더니 대번에 만나재요. 일단 좀 약간 얼떨떨했어요. 아, 이 사람이 만나준다. 실제로 오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좀 상황도 많이 들고, 그때도 도망갔으면 됐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참 야, 이제는 더 이상 못 도망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며칠 후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냥 말없이 한 잔 또 한 잔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얼마 후 작심하고 박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진실은 얘기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진실은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사건 일이 조작되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쉽지는 않았죠. 쉽지는 않았는데 모든 것들 되돌려놓고 더 이상 그런 사건 때문에 도망다니기도 싫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교차해가지고 결심을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박변은 진범을 다시 만났습니다. 같이 갈 데가 있었거든요. 어머니예요. 진범의 어머니. 다 끝난 일인데 네가 거길 왜 가? 지금도 안 늦었어. 돌아와.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시죠? 네, 말리고 계신 겁니다. 세월이 다 지나간 일인데 왜 다시 그 과거를 되치냐고 그런 얘기했지 그러지. 내가 엄마한테 딱 그랬지. 엄마도 만약에 엄마 자식이 그리 됐다 그러면은 엄마는 어떻게 하겠냐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때 이제 수긍하더라고. 엄마, 걔들이 엄마 아들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제가 가는 게 맞죠? 야, 그러니까 진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얇은 막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엄마 나 가야 돼. 거기서 진실이 싹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얇은, 네? 그 얇은 막 하나 걷어내기까지 지금 16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쵸. 선생님, 그리고 박 그쵸? 변호사가 네. 그걸 이제 걷어내는 건데. 아,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나지막한 산에 있는 묘지였어요. 할머니 뵈러 가는 길입니다. 마음속으로 많이 오시고 싶어서 답답하네. 늦었지만 그런 말. 아유, 죄송합니다. 좀 세월은 흘렸지만은 그때 한 행동은 지금도 후회를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데 가셔가지고 편안한
안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어깨를 툭툭 치는 그 손이 이렇게 툭툭 치는데 용서의 모습이 저런 거구나. 좀 일거지가 때는 뭐 저희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해코지에도 잘 못살게 받아야지. 근데 그 사위분이 와가지고 잘 왔다면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데려 고맙다 하니까 제가 더 미안.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알고 모르게 내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로 다 되는 걸까요? 진범의 증언이 진실하다는 건 어떻게 입증을 하죠?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이죠. 피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 바로 최성자 씨입니다.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무슨 변호사님이라고 그래요. 삼단 사건 때문에 전화한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해달래요. 그날 얘기를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간신히 잊고 살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성자 씨가 조용히 아들을 부릅니다. 저희 큰애가 한 5살 정도 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안고 잤었다고 그랬잖아요. 깨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애가 컸을 때 그때 제가 처음 걔한테 얘기했었죠. 이래저래 해서 지금 재심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떡할까 했더니 저희 큰애가 별로 말이 없는 애거든요. 근데 딱 한마디 했어요. 그냥 해야지. 아들의 답은 엄마 해야지 였어요. 도와주자 엄마. 억울한 사람들인데. 너무 단호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거죠. 잘 컸어요. 아,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멋진 집요함이 네. 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일이 벌어져요. 이 누명을 쓴 소년들 있잖아요. 죄도 안 지었는데 옥살이한 이 친구들. 그 친구들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이상하시죠? 그 이유가요. 참 화가 납니다. 이분들을 만나러 가서 재심 청구서를 전달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구나.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어떤 기대를 갖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경우에는 재심 청구하면 그 경찰들 법정에서 만나야 되냐, 법정에 그 경찰들 나오냐, 그걸 궁금해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이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웠으면 저랬을까 싶네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으니 그 죄를 벗겨주라고 지금 저렇게 변호사가 나선 건데 그걸 못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겠지. 맞지? 야, 이리 와. 가스마 거기 진짜 왔다 갔다 야 거기 야, 일로 좀 더 와. 가스마 문 열어줘야지 여기. 문 열어야 할 거 아니야. 넘어갔어. 야저 밀어내라. 자,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죠.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려놔야죠.
법원이 17년 전 발생한 전북 삼내 나라 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을 재심하기로 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재심 재판이 드디어 시작됐어요. 진범은 법정에 나타났을까요? 네, 나타났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자신이 범인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주님, 1999년 2월 6일 완주 삼내 나라스포에서 발생했던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자백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법정에서 지금 증언을 하는 이유는 뭐죠? 그때도 우리가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게 맞습니다. 최성자 씨도 빠짐없이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차마 꺼내기도 힘들었던 그날의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말도 빼놓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덜 배우고 조금 더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나고 조금 더 남들보다 돈이 없다고 그래서 집 밟힐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라고 해서 누구도 아무도 그런 사람 인생을 짓밟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도 똑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인생이 그렇게 괴로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좋았어요. 무죄 판결 나고 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무죄 판결 딱 봤는데 판사님께서 법정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이제 사과를 해주셨어요. 그때 항상 그 따라했던 그 꼬리뼈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오빠도 어떻게 보면 새 삶을 살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너무 좋았죠. 변호사님이 막 무대 날 줄 알고 꽃다발 사오셔가지고